안녕하세요. 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4편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주택, 땅, 이번엔 아파트 차례, 보유세 폭탄 예고, 데일리안의 2020년 2월 14일 06시 뉴스이고요. 이젠 온라인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이데일리의 20년 2월 14일 14시 26분 뉴스, 부동산을 흔드는 손, 사이버 공간이 시장과 열진 진원지, 커지는 규제론, 연합뉴스 20년 2월 17일 07시 31분, 연남동 상권 시드나, 꼬마 빌딩 거래 줄고, 무권리금 매물 급증, 한국경제 20년 2월 14일 17시 33분 뉴스, 이렇게 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단독주택, 땅, 이번엔 아파트 차례, 보유세 폭탄 예고, 데일리안의 20년 2월 14일 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1%, 최고 80%까지 인상, 서초구 시가 34억 원 아파트 보유세 1,685만 원 추정, 작년 대비 50% 인상. 서울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앞으로 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만만치 않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잇따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6%, 서울 6.82%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 해도 보유세가 작년 922만 4천원에서 올해 9,011만 3천원으로 2천만 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표준지 공시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표준지의 경우 전국 6.33%, 서울 7.8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 계산했을 때 올해 1억 8,313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6,104만 원이 오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큰 폭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께 2020년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통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68.1%에서 올해 69.1%로 조정되면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세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7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상한선 50%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1주택 보유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서초구의 34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원에서 26억 9,500만 원으로 41.6%나 오르면서 작년보다 50% 오른 1,685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 수준으로 96%에 해당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같은 달 29일 발표한다. 데일리안의 이정윤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 이젠 온라인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가입.
HUG 17일부터 스마트 전세지원센터 업무 시작. 이데일리의 김미영 기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사 HUG는 허그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반환보증 상품을 전담해 운영하는 스마트 전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17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허그 스마트 전세 지원센터는 급증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HUG 허그는 스마트 전세 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를 상담, 심사 및 보증 발급부터 보증 사후 관리까지 전담해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허그 사장은 스마트 전세 지원센터의 신설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보증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였습니다. 실시간 속보, 부동산을 흔드는 손, 사이버 공간이 시장 과열 진원지, 커지는 규제론, 연합뉴스입니다. 스타 강사, 카페 등 부동산 인플루언서 폐해 커지자 일각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 처벌 쉽지 않아. 반박도. 정부는 예의주시. 전문가 자정 노력 필요. 서울은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간이 부동산 투자 열풍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유튜브 등 SNS 영향력 확대는 사회 전반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부동산을 가진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튜버나 스타 강사, 부동산 카페 운영자들과 같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의 과도한 투기 조장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유튜브 시대, 한국인 특유의 군중 심리와 맞물려 급팽창, 개인 유튜버, 부동산 투자 고수, 스타 강사 등이 부동산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게 된 배경은 뭘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디어의 환경 변화다.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82.6%가 1인 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1인 방송 시청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90.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유튜브를 활용한 검색 이용도 60%로 네이버 9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과거 텍스트를 통한 정보의 취득 방법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옮겨가면서 유튜브 전문가들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게 된 것이다. 말은 글보다 설득력이 뛰어나다. 완강대 교육학과 정문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급속하게 유입되는 20, 30대는 디지털 노마드를 뛰어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유튜브 등의 디지털 공간이 그들에게 곧 일상이라며 이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취득하는데 이를 곧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궁중심리와 도박기질이 전파력 빠른 유튜브 등 SNS와 만나면서 거대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김도용 교수는 논문 위험 감수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 2010년에서 한국인은 집단에 소속될수록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혼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안전한 선택을 하지만 집단 내에 속하면 한국 남성은 호주 남성 집단보다 약 1.2배, 한국 여성은 호주 여성보다 약 3배가량 위험 감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원광대 정문주 교수는 국내에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던 비트코인 열풍만 봐도 한국인의 집단적 사고와 위험 감수 성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와 같은 대중적인 공간에서 부동산 고수, 스타 강사 등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성향도 한국인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권에 따라 규제, 강화, 완화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불신을 안겼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규제만 하면 집값이 뛴다는 규제 역설, 학습 효과의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 속성이 있고 SNS 속 유튜브 강사나 투자 고수들은 이런 점을 영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 말 대책보다는 고수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더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보학자들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로소득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다. 서울대 지리학과 김용천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할수록 재산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노동소득보다는 편한 불로소득을 쫓게 된다며 백해무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인정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로또 당첨을 바라는 심리가 막연하면서 유명 투자자 고수나 유튜버들이 이를 공략하고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시장교란 행위 규제 필요대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은 과잉의 의견 팽팽. 이기 때문에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상 벌어지는 과도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수급 문제나 저금리, 유동성 등 경제 요인보다 스타 강사나 부동산 고수들의 주관적인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 연구자들은 모임인 부동산 경영학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물을 홍보나 추천이 포함되는 강의를 할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강사들의 경력과 이력, 강사료 및 제공자 등에 대해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제안했다. 허위 정보 등은 손해를 끼친 전문가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영 교수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직접 사유재산과 투자 활동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다른 재화나 달리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서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하게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할선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 기준을 포함할 수 있고 나아가 처벌 규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주택산업연구원도 최근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유튜브 등 SNS상의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온라인 정보 매체에 대해서도 윤리 규정을 포함한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부동산 시장 진입과 더불어 유튜브 등은 온라인의 정보력이 확대되고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 대책이 무력화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유발하면서 정부의 소비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주장을 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주가 조작이나 덤핑, 가격 담합, 농산물 사재기 등에 대해 법적 처벌 기준이 있듯이 부동산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물건을 찍어주며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시행하는 허위매물 신고 제도처럼 과도하게 투자를 부추기는 전문가나 게시물에 대해 자율적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사기성이 명백한 경우 경고, 신호등을 보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 등의 방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없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SNS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규제나 처벌을 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인데 규제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제지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스타 강사 등이 추천하는 매물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도 모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지규현 교수도 돈을 따라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막고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 교수는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 선동 교란 행위는 집값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과잉 대응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부동산 인플루언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부동산은 한정된 죄화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장 참여자 스스로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SNS 주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중개업소나 아파트 주민들이 짜고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집값 담합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적발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SNS상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NS상의 일부 전문가들이 시장 선동 행위를 잘 알고 있고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나서서 대응할 계획은 없으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남동 상권 시드나 꼬마빌딩 거래 줄고 무권리금 매물 급증. 2020년 2월 14일 17시 뉴스입니다. 2, 3급 지만 거래 평균 하락. 서울 연남동 꼬마빌딩 매매 가격이 작년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무권리 점포도 늘었고 상권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밸류맵에 따르면 연남동 단독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의 거래량이 지난해 30건에 그쳤다. 2017년 74건에서 2018년 54건으로 줄어든 데 2년 연속 감소했다.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 역시 지난해 약 3,500만원으로 2018년도 매매가 4,200만원에 비해 16% 정도 떨어졌다. 지난해 매매된 건물 30개 중 22개가 8m 미만 도로에 접한 물건이었다. 메인 도로변이 아니나 좁은 골목에 있는 물건이 거래됐다는 얘기다. 오동협 원빌딩 중개법인 대표는 주로 개인들이 연남동에 투자했다며 개인이 매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1급지 가격이 뛴 터라 주로 2, 3급지 물건이 거래되면서 평균 거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급지 가격이 더 오르려면 법인이 뛰어들어야 한다며 대개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다 대지 면적이 적어 법인이 투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남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권리금이 사라진 점포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않고 점포를 넘긴다는 건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의미이다. 연남동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힘든 곳이 되고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꾸준히 오르는 임차료에 비해 매출은 성장하지 않아서 연남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소비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더욱 힘들어졌다며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매출 연결이 되지 않아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남동에서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트렌드에 민감한 상권인데다가 경쟁이 심해 가게가 자주 바뀐다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부 점포는 여전히 활용하고 있지만 고전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공한 위성 상권으로 평가받는 연남동이 여타 트렌드 상권처럼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염정호 점포라인 과장은 2년 새 무권리 상가가 늘었다며 이는 상권이 무너지는 초기 신호이고 그 다음 단계는 공실 증가라고 말했다. 선정필 상가 뉴스레이다 대표는 신천, 홍대 등에 밀려난 임차인들이 몰리면서 형성된 연남동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뉴스 다 읽어보았는데요. 들어보셨고 좋았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